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장 김주화입니다. 제가 1시부터 이제 쭉 강연이 시작돼서 이제 네 번째 타임 제 시간까지 왔는데 제가 가장 불리한 시간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이제 많이 좀 힘드시고 지치실 텐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주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 제도의 필요성,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 기반 구축, 그리고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보호 지원 제도 현황,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 제도의 필요성, 굳이 이 자리에서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기술보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뭐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기술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어떤 정책적 의미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명시적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으로 창업을 하고 이 창업한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해가면서 만약에 M&A를 하면 제값을 받고 기술과 인력을 팔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하는 활력이 넘치는 벤처 창업 생태계 구축,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술 벤처 창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벤처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기본 전제는 기술이 보호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깨어있는 기업, 역량이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주 작은 기업들, 힘든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겠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그 유출된 기술도 없는 기업들이란 겁니다. 근데 기술 개발하고 이게 유출되는 기업은 쉽게 말해서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푸시를 해줘야 될 중요한 기업들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기업들이 애써서 정부 지원받고 그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술 개발했는데 이것이 유출되거나 이렇게 탈출될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중소기업 정책이란 전체적인 틀에서도 그렇고 이 기술보호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따 패널 토론 시간에도 그런 말씀이 아마 지적이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선수를 치자면은, 중소기업청에서 1년간 운영하는 중소기업 R&D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 규모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예산은 5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도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좀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보시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은 낮은 수준이긴 한데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지금 16년에 50점이 채 안 되는 건데, 이것도 그래도 14년 이후는 조금 높아지고 있고요. 대기업 대비해서 한 73.4% 수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은 한 73.4 정도 됩니다. 이것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 피해 경험에 대해서 유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도 13년 이후 14년을 기점해서 좀 많이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기술 유출 피해 금액은 크게 이렇게 변동이 없고 14년에 일시적으로 확 뛰었다가 15년, 16년에 조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출 경로는 아까도 잠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그림 보시면은 퇴직 임직원, 현직 임직원 합쳐서 80%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기술이 유출되고 있느냐? 전현직 임직원이 80%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크고, 기술 유출 탈취 피해 유형도 내부 직원이 전직을 하면서 나가면서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경쟁사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인력을 합법적으로 스카우트해가면서 기술을 같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대기업 협력사와 그 협력사 간의 거래 관계에서 기술 유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14년 11월에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 당시에는 이미 산업부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이 있고 특허청에도 부정경쟁
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그 중복 내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 강한 정책적 의지를 정부 차원에서 보인다는 것인데 법을 하나 새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10년 4월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해서 이제 기술보호지원법, 중기청 기술보호지원법에 시정 공고와 명령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특허청의 부정경쟁 방지법에다가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겠다. 지금 특허청 부정경쟁 방지법이 개정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합리적인 노력,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에 합리적인 노력이란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그 벌금의 그 한도를 10배 이상 높인다든지 과감한 제재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또는 영업비밀 지체권을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 대책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대책의 중요 그 토픽 중에 하나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보호 통합상담친구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담 접수에서는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이게 기술보호 관련된 법률을 운용하는 세 개 부처가 같이 들어가고 있고 그 경찰청에서 저희 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건 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토스하면은 이걸 경찰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보호 지원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 예방, 중소기업 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겠다. 두 번째는 사후 구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법의 영역인데 다만 중기청이나 특허청이나 산업부나 이렇게 행정부가 사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 중재 제도가 있습니다. 세 개 부처가 각각 개별 법률에 의거해서 조정 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그러니까 소송에 가기 전에 자율적 합의에 의해서 그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식 제고와 관련해서는 결국 사람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R&D 자금을 받는 것은 너도 나도 신청을 하는데 기술 보호와 관련해서는 설마 유출이 되겠느냐 이런 좀 의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손해를 막는 거지 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좀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CEO, 특히 CEO의 인식 개선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특히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대기업 CEO들, 대기업 임직원들의 인식 개선도 같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저희들 17년의 주요 사업 그 방향 그 사업 꼭지들을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인데 뒤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 부분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술보호 지원 제도의 유형들입니다. 오른쪽 상단부터 기술보호 전문가의 자문, 기술 자료 임치, 그리고 이 임치된 자료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활용 지원, 그 다음에 기술 분쟁 조정 중재 제도, 원격으로 보안 관제를 하는 기술 지킴 서비스, 그리고 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 제공, 이것들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제도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보호 전문가에 의한 상담, 또 현장 방문 상담도 포함됩니다. 요건데 사업 개요는 중소기업 그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전문가의 진단,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면 다 해당이 되고 다만 일부 제외 업종들이 있고요. 이것들은 그 지원 절차 보시면은 하단에 보시면 현장 사전 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화 코칭 이렇게 해서 약 10일 정도까지 필요하면 기업이 원하면 10일 정도의 장기간 동안 그 상담과 컨설팅, 현장 방문 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일 동안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서 3일 동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심화 코칭 부분에서는 7일간 비용 상담 비용의 약 75%를 저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담 건수는 지금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09년부터 15년까지 한 3,700건을 했었는데 16년에
4,600건으로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상담이 있었고요. 17년에도 아마 이 그 트렌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점점 이런 기술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자료 인치 제도입니다. 사실 이 제도만 잘 이용해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는 거의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 정보 내지는 경영 정보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이 제도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임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은행의 금고처럼, 보안 금고처럼 재단에 있는 그 보안 금고에 임치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특허를 타 업체에서 특허를 혹시라도 무단으로 이렇게 도용 뺏길까봐 우려해서 특허 출연을 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거래하는, 그러니까 거래 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 좀 내놔봐라, 이렇게 해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임치 제도를 활용하시면은 그런 기술 유출 피해를 거의 다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1년 동안은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데 15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거의 비용, 기술 유출 피해 금액에 비하면 거의 미미한 비용인데, 요 정도만 이렇게 요 정도만 재원을 투입해서 요 사업을 활용하시면은, 특히 대기업에 의한 기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에 갔을 때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활용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저희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다음에 사후에 수습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기술 유출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용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소기업청 R&D 사업에서는 저희 R&D 사업에 참여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개발한 R&D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 자료 인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부 내 전체 R&D 사업에 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이 인치된 결과 자료를 가지고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인치한 기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자료를 담보로 제공해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임치된 기술을 거래할 때도 저희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할 때 뭐 적게는 500만 원, 크게는 몇 천만 원 단위로 드는데, 이 평가 비용 자체가 무료고, 그다음에 이 평가에 따라서 담보 대출 받을 때 기술 신용 보증 기금에서 이 평가를 하고 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때 기보의 보증료도 무료고, 지금 기보의 보증서를 끊어가면은 기업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대출 금리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중소기업청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기술도 보호하고 이 기술로 자금도 융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